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선거 후보는 지난달 새 출발을 공언한 뒤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2~4% 수준의 낮은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를 인터뷰한 결과 심 후보는 20~30대 지지율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낮은 20~30대 남성 지지율 등 극복할 과제가 많이 남은 상황. 이 숙제들을 풀어나갈 심 후보의 청년 전략은 무엇인지 강 대표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심 후보님의 청년 표심 전략이 있다면은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좀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청년들에게 개인이 노력하고 능력을 쌓아서 성공해라 라고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라는 게 저희의 진정성입니다.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렇다면은 국가가 지금 이 청년 위기 시대에 어떤 식으로 이 사회가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을 할 것이냐, 또 취업을 개인의 쟁취해야 되는 사항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국가가 그것을 어떻게 함께 책임질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되어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대표 청년 공약이 있다면은 딱 하나만 꼽자면 좀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만 꼽기가 어려운데 2개 꼽으면 안 될까요? 보통 다들 어려워하셔서 지금 가장 고통받는 게 일자리와 주거잖아요. 그래서 그 2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근데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당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지금 공약 중에 청년 일자리 보장제가 있습니다. 이 일자리, 취업에 관한 문제를 인식을 전환하자는 거예요. 개인이 노력해서 일자리는 얻는 것이다가 아니라 국가가 일자리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의미 없는 그런 공공 일자리가 아니라 내 나중의 진로에도 도움이 되고 커리어를 쌓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사회 공동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를 30만 개 만들어서 청년의 원치 않는 실업은 더 이상 없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공약이고요. 그 2번째는 주거 관련인데요. 지금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 모두 다 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출 한도를 늘려줘서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내 집 마련 청년들이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연끌을 안 해도 안정적인 주거에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일하게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내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회수 제한 없이 보장되고 또 청년들의 월세에 대해서 국가가 주거급여 대폭 확대와 이제 청년 월세 지원을 통해서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더 이상 빚 내서 집 사는데 목숨 걸지 않도록.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20대 여성이 확실히 정의당 심 후보한테 지지를 좀 많이 보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많이 주목이 안 되지만 20대 여성들이 지금 심상정 후보한테 보여주고 있는 지지는 좀 놀라운 수준이거든요. 최근에 그 리서치뷰에서 1월 25일, 27일 조사를 했을 때 20대 여성 심상정 지지율이 29%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20대 여성 안에서는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 심지어 거대 양당 후보들보다 심상정 후보 지지가 1등으로 나온 수치였어요. 이제 흔히는 페미니즘 이슈로, 젠더 이슈로 20대 여성과 20대 남성을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어떤 요인이지만 저는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대 여성들의 정치적 성향은 좀 더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그런 정치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비정규직 문제나 또 동물권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반응이 높은 것이 지금 20대 여성들이고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좀 길게 고민하는 그런 정치에 대한 어떤 선호가 좀 집단적으로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좀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를 지지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페미니즘 이슈도 중요하죠. 당사자들로서 이 성차별 성폭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일관된 입장과 원칙을 가지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후보가 심상정 후보밖에 없다. 이렇게 실제로 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젊은 층 남성 지지율은 굉장히 낮아요.
이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극복하실 방안이 또 있으신지. 이번 대선이 사실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젠더 이슈가 어떤 대선에서 가장 굵직한 아젠다 중에 하나로 등장한 첫 대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국민의힘의 여성 혐오 대선 전략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반발하고 맞서 싸우고 있는 곳이 정의당이거든요. 어떤 그 국민의힘의 그런 행보에 동의하는 그런 유권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의 마음을 주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제 이대남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이대남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제 나는 저런 생각 갖고 있지 않은데 같은 이대남으로 묶여서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정의당이 좀 더 어필을 하고 다가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저희의 진정성이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좀 결과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2030 지지율 목표치가 좀 있으신지, 이거를 좀 어떻게 끌어올릴 계획이신지 남은 기간 동안. 뭐 숫자로 목표치가 있다기보다는 2030에서 1등하는 후보 이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기간은 하루하루가 사실 긴 시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반전의 드라마가 써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만약 심상정 후보가 반등의 기회를 얻고 도약을 한다면 아마 그 힘은 2030에서 나올 거라고, 그 2030에서부터 그런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심 후보를 좀 뽑고 싶지만 서표가 될까 망설이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청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세상에 사표란 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대선에 투표를 한다는 행위는 어떤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에도 있지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의견을 묻고 공식적으로 묻고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심상정 후보가 대변하는 노동자의 권리, 또 소수자들의 목소리, 여성들의 인권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국민들이 얼마만큼 이 가치에 투표했는가, 이것이 다음 대통령에게도 또 우리 한국 사회의 다양한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을 할 거거든요. 저는 그 심상정 후보만큼 대통령 후보다운 후보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각종 그 사법적 의혹과 또 가족 관련 논란 이런 것들로 국민들한테 실망을 안겨주고 있고, 이때까지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여러 권력 있는 집단들, 뭐 대기업이라든지 또 뭐 여러 사법기관이라든지 또 이런 권력들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지켜온 정당이고 후보라는 점에서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